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죠. 248페이지 25번입니다. 제가 25, 26 또 편 넘겨볼까? 27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반드시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 우리가 왜 시험을 보는가? 이거 봅시다. 갑돌이는 구급, 일반직에 종사할 공무원이라고 미리 예측이 됐어. 미리 예측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갑돌이한테 어떤 시험을 내줘야만이 타당도가 있을까? 정확도, 타당도가 있을까요? A는 말이야.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이 5과목을 출제하고요. B는 수학, 과학, 화학, 물리, 공업 5과목을 했어. 그러면 이 구급, 일반직, 공무원하고 관련 있는 것은 B가 아니라 뭐지? A지. A를 갖다 뭐라 말한다? A를 뭐라 말한다? 타당도 그래 보다. 타당도. 타당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행정학에서는 3가지로 나옵니다. 기준 타당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비교한다. 그게 바로 뭐다?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읽어보자. 이게 무슨 타당도다? 내용 타당도. 패널들로 하여금 문제를 만들게 한다. 뭐다?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 추상적인 논리적 추론, 이게 추상적인 개념을 조작화시켜. 추상적인 명제를 조작화시켜준다. 그게 바로 뭐다? 구성타당도. 이론이죠, 이론. 경험하고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바로 타당도다. 자, 해봅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 한 다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갑돌이가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 한 다음, 1년 동안 직장생활 한 다음에 그의 채용 시험과 채용 당시 시험 성적 경험 95점 맞고 시험 합격했어. 근무 성적 평정했더니 95점이 나왔어. 이게 바로 무슨 타당도다? 기준 타당도. 무슨 타당도? 기준 타당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그의 채용 시험 성적과 업무 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하기를 검증한다. 정확히 경험을 갖다 비교하는 게 기준 타당도. 기준 타당도는 또 나눠져 이렇게. 기준 타당도 중에서 검증을 했다. 검증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예측 타당도. 검증을 했다면 이건 뭐다? 예측 타당도. 그 다음에 동시적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라는 것은 현직 공무원한테 점직자, 현직 공무원한테 미리 시험을 보게 하여 그 시험 내용을 갖다 검증한다. 그건 동시적 타당도 검증.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확히. 자, 갑돌이 채용 당시 시험 성적하고 일정한 기간 직장 생활을 한 다음 그의 근무 실적과 차이를 비교본다면 그런 타당도를 뭐라고? 기준 타당도. 기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2가지. 그렇게 검증했다면 그거 뭐가 된다? 예측 타당도. 현직 공무원들을 시험 보게 한다. 그건 뭐다? 동시적 타당도. 정답은 3번이 맞겠죠? 기준 타당도 중에서 뭐다? 예측적 타당도 검증. 정답 3번. 26번이야.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래서 1. 추상적 개념이야. 추상적 개념과 측정 지표 간의 일치 정도를 뭐라 말한다? 구성 타당도. 구성 개념적 타당도. 똑같아. 그냥 뭐다? 구성 타당도. 추상적 개념을 조작화시킨다 이거야. 정답 1번이네요. 2번. 어떤 개념의 측정 지표와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다른 기준. 여기서 기준이 나왔잖아. 기준이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기준 타당도. 상관적 타당도를 뭐라고 한다? 기준 타당성. 틀렸고. 3. 측정 지표가 지표의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다.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다면 그건 뭐가 된다? 내용 타당도. 틀렸고. 4.
같은 개념을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그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수렴적 타당도 틀렸죠? 수렴적 타당도라 한다. 틀렸고 5번 서로 다른 이론적 구성 개념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 그 측정 지표는 타당도 높게 나타난다. 이건 기준 타당도가 아니라 차별적 타당도. 4번 5번 묶어봐. 4번 5번 그럼 다시 봅니다. 구성적 타당도 구성적 타당도 검증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수렴적 타당도하고 차별적 타당도 이 두 가지 나누죠. 두 가지 나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음주 측정해 볼게. 음주를 측정한다. 음주를 측정할 때 갑돌이가 음주 측정했는가 안 했는가 측정할 필요가 있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마다 주량은 달라. 갑돌이는 소주 10병 먹고도 불면 안 나와. 을순이는 소주 한 잔 먹도 불면 나오게 돼 있어.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할 때 잘 봐. 음주 측정을 할 때 불어 해서 이거 뭐라고 이거 불어 해서 측정하는 거. 불어 했더니 0.1이 나왔어. 알코올 농도 얼마나 나왔다? 0.1% 나온 거야. 그래서 갑돌이가 너무 억울해. 나는 소주 반 잔밖에 안 먹는데 왜 1.0이 나온 거야? 열받은 거야. 다른 방식으로 측정합시다. 그래서 갑돌이가 나 체열을 이제 피를 뽑아. 체열을 했더니 똑같이 0.1이 나와. 0.1. 그래서 동일한 개념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측정지가 나왔다면 그 타당도 높다는 거야. 같은 개념. 측정해서 타당도 높다. 이런 타당도가 있다. 우리가 수렴적 타당도보다 수렴적 타당도가 되는 거야. 수렴적 타당도.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IQ 검사 볼까? 적성 검사? IQ 보자. IQ 측정한다 해봐. IQ를 측정할 때 측정도가 두 가지 있겠지. IQ 측정할 때 지능 검사가 있고 하나는 체중 검사가 있다 봐. 체중 검사. 먼저 봐. IQ를 측정할 때 지능 검사하고 체중 검사는 상관성이 없잖아. 상관성이 없어. 서로 다른 상관성이 없다. 그리고 상관성이 낮을수록 오히려 타당도 없다. 무슨 타당도? 차별적 타당도 뭐지? 차별적 타당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의 정답은 1번이 맞겠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21번 다음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선발심의 형성은 행자부는 201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심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시험 성적, 기준, 경험이죠. 시험 성적과 시험 성적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 근무 성적 경험을 비교한다. 이게 바로 기준탕도. 뭐다? 기준탕도. 기준탕도 정확히 검증하면 뭐가 된다? 예측적 타당도 검증. 정답 1번이 되겠다. 중요했습니다. 250페이지 그 해설 꼭 좀 봐. 참고 저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 내용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반드시 정리하세요. 다음 28번 시험의 타당도 설명을 했다. 어떤 유형의 타당도 설명을 것인가 봅시다. 특정한 직위의 직무와 의무 똑같아.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응시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대표성 있잖아. 모집단의 대표성.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 요소를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문제. 이게 바로 뭐다? 내용, 뭐지? 내용 타당도. 정답은 3번. 경력 개발의 원칙. 일반직 공무원들. 경력 개발의 원칙 있죠. 첫째, 적재적소의 원칙. 두 번째, 폐쇄가 아니라 개방이야. 개방 및 공정 경쟁의 원칙이야. 개방. 인재 양성, 직무와 역량 중심, 승진 경로 원칙. 살펴 제한제도.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행정 업무 구조 개선을 가져온다. 제한제도. 채택되면 포상휴가도 보내준다 이거야. 인센티브를 주죠. 1. 행정 절차의 간소화, 경비 절감 등의 업무 개선 때문에. 업무 개선이죠. 맞고 두 번째, 공직의 침체 방지와 비공식 집단을 활성화하는 제한제도가 아니라 시보이
근데 정확히 보면 제한제도가 아니라 그건 배치전환보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보다 배치전환과 관련이 있다. 2번은 관련 없다. 정답 2번. 3. 조직 구성원의 자기개발 능력을 자극하여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죠. 4. 참여의식의 조장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요. 5. 상관과 부하 간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3.1번 다음 설명 중 효과적인 제한제도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제한제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의 보장이 필요하다. 3번 구성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목적을 추론한다. 3번은 공무원 단체의 필요성이야. 공무원 단체 필요성. 그러면 제한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보자 이거야. 정답 3번이죠. 32번 OJT 현장 훈련 OJT 반대 온더잡 트레이닝 반대 오프더잡 트레이닝 그러죠. 이렇게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고 뭐 국가인력개발원, 뭐 공무원 교육훈련원 뭐 이런 게 있다.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있어. 저기 전주에 가면 혁신도시가 있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뭐 행정 뭐 연수원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한 거야. 갑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실제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온더 OJT 온더잡 트레이닝에서 직장 내 훈련에서 현장 훈련 그래. 직장 내 훈련. 반대로 갑돌이를 국가행정연수원에 1년 동안 한 6개월 동안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 밖에서 한다. 오프더잡 트레이닝 이렇게 나눠지죠. 직장 내 훈련. 이건 반대로 직장 외 훈련. 뭐라고 한다? 직장 외 훈련 이렇게 말해. 자, 한번 해봅시다. OJT 온더잡 트레이닝 훈련이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이죠. 구성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죠.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을 강화 촉진한다. 4. 짧은 시간에 많은 구성을 한꺼번에 훈련시킬 수 없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부하 몇 명을 가지고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훈련으로 학습 및 기술 향상을 할 수 있어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 하나 더 넣으면 일도 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이건 장점이 돼. 근데 역설적으로 일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될 수 있죠. 또 이건 문제점이 난 거야. 근데 예정된 계획에 맞춰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야. 예정된 계획에 맞춰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게 바로 OJT보다 한계점. 정답은 4번이죠. 3번 감성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까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제출하라. 상대방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다. 뭐다? OJT. 정답은 2번이죠. 조직 구성원의 상호 이해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협력 도모. 넌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떤 사람인가. 상호 협력을 도모하자. 정답 2번. 3에서 시보임용. 우리 1회 시험 나왔죠. 민간인으로 봐면 뭐 수습기간, 인턴 사원을 말해. 5급 이하 공무원의 저기는 5급은 1년간, 6급 이하 공무원 6개월 하도되어 있죠. 시보 임용. 시보 임용 기간 중에 면직될 수 있어. 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1번.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 상황을 항상 지도 감독해야 돼. 갑돌이가 9급 시험에 합격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보를 받고 있다. 임용권자, 장관이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야. 두 번째, 시보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좋으면 시보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을 임용하는 거야. 그럼 근무 성적이 안 좋으면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3번, 시보 기간은 시보 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기를 제공하죠.
5번이 왜 틀렸냐? 15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신분을 보장하잖아요. 정규공무원과 동일하게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 15 임용기간 중에도 임용을 갖다 취소할 수 있어. 정답은 5번이죠. 3번 집단적 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배우죠. 델파이 기법. 전문가의 주관, 직관, 식견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델파이 기법. 1번 맞고요. 2번 브레인스토밍. 두뇌혁명, 뇌혁명, 브레인스토밍보다 두뇌혁명.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아하. 다시 해야 되겠다. 쳐봐. 감수성 훈련하고 브레인스토밍이 있어.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 두뇌혁명이. 자, 다시 수정합니다. 자, 보자. 감수성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감수성을 갖다 실험실 훈련 그랬어. 실험실 훈련 그랬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TV 프로그램을 하면 도전 지구탐험대가 있어. 도전 지구탐험대. 또 체험 삶의 현장. 이게 바로 감수훈련이더라고. 예를 들면 이걸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 연예인을 선발해서 우리나라와 문화적 풍토가 전혀 다른 아프리카 울랄라족으로 보내서 걔네들하고 1, 내지 2주 동안 합숙훈련하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졌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인간관계를 개선시키자. 그게 바로 뭐다? 감수훈련 그래. 협동심을 통한 인간관계를 개선한다. 감수훈련. 브레인스토밍 이거 말하는 거야. 자유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제출한다. 그게 바로 뭐다? 브레인스토밍이야.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거 다시 수정합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모르는 사람 이질적인 구성원을 선발해서 1 내지 2주 동안 외부와 격리된 세계에서 합숙훈련을 함으로써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인간관계를 개선해서 협동심을 높이자. 감수훈련. TV 프로그램 예를 들면 도전 지구탐험대. 체험 삶의 현장. 요즘 말로 말하면 김병만이가 나오는 뭐 정글에 뭐 있는데 정글에 탐험인가 뭐 있어 그런 거. 그게 바로 뭐다? 감수훈련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뭐다? 브레인스토밍. 편성기법 피그 베킹에서 편성기법을 따른다 이거야. 2번 엔트리는 보자. 브레인스토밍.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독창적인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시된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성기법을 지향이 아니라 보다 지향한다 그래야 돼. 편성기법을 강조한다. 지향한다. 따른다 이거예요. 지향한다. 피그 베킹. 상대방이 된 아이디어에다가 자꾸 플러스 시켜 첨가시켜 나간다. 뭐다? 지향한다. 정답 2번. 정반합 뭐다? 변증법. 변증법적 토론.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되죠. A 집단은 왜 찬성합니까? B 집단은 왜 반대합니까? 정반합으로 나가자. 변증법 맞고. 이름뿐인 집단보다 명목 집단기법.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 토론만 한 후 표결, 그렇죠?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뭐다? 명목 집단기법. 표결. 감수훈련.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협동심을 고취하는 것이 뭐다? 목적이다. 좀 신경 씁니다. 35번. 36번. 공무원 평정제도. 작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근무 성적 평정에 오류가 나왔다. 옳지 않은 것은 1. 도표처럼 생겼다. 도표식 평정법. 1.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전형적인 평정 방법으로 직관과 선험에 근거하여 평가 요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근데 문제점이 뭐냐? 헤일로 이펙트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야. 연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평정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기 때문에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3번이 왜 틀렸냐 보자. 집중화, 관대와 엄격화 경향이란 각각 평정척도상의 중간 등급에 집중적으로 몰리거나 실제 실적 수준보다 후하다면 관대화, 엄하다면 엄격화 경향으로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다. 노우. 그게 아니라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관대와 엄격과 집중화 경향을 방지하게 한 금평의 방법이 바로 뭐다? 강제배분법이야. 정답 3번. 목표관리제가 영어로 아까 MBO야. Management by Object. 뭘 말하는 거지? MBO야. 목표관리제 평정법에서는 목표 설정 과정에 개인의 능력 및 태도가 반영되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활동 결과를 평가 대상합니다. MBO는 투입 중심이 아니라 뭐다? 산출 결과 중심이에요. 5번. 다면평가도 우리 행정사 1회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다면평정법은 여러 사람의 평정자로 활용함으로써 소수 평정자의 주관적 편견 그리고 이들 간의 개인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죠. 360도 입체 평가를 뭐라 바른다? 다면평가. 상관도 참여해, 부하도 참여해, 동료도 참여해, 민원인도 참여해. 360도 입체 평가를 갖다 다면평가. 3번이 정답이죠. 37번이 나오구나. 다면평가. 1번이 잘못됐죠. 평가 대상자의 동료와 부하를 제외. 동료와 부하도 참여시켜. 정답은 1번이죠. 우리 행정사 1회시험에 나왔던 문제. 인기영합주의보다 포퓰리즘을 처리하죠. 3번. 금평의 방법과 단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행태관찰척도법은 짬뽕이야. 행태관찰척도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갖는 등급과 등급 간의 모호한 구분과 연쇄효과 오류가 나타날 수 있죠. 하나의 평정 요소가 나머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헤일러 이펙트보다 연쇄효과. 문제점이 있죠. 두 번째. 중요 사건 기록법.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죠. 중요 사건 기록법은 평정자인 감독자와 피평정자인 부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 수행을 개선하기 쉽고, 틀렸구나. 피평정의 태도와 직무 수행을 개선하기 용이하고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할 위험이 있다. 정답은 2번. 3번이야. 강제도 나눠라. 강제면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 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거꾸로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강조. 역산제가 나타날 수 있다. 강제면법. 체크만 하자.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 요소에 관한 평정 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 곤란을 겪게 되죠. 다음은 시간적 오차. 가까이 있다. 근접 오류 그래. 근접 오류를 더하며 이는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평정하는 대상의 오차. 즉 오래된 실적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렇다. 시간적 오차. 다른 말로 근접 오류 그래. 39번 시험 문제 있죠. 39번 이제 40번 보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는 평정 결과 내곡시는 여러 오류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이 평가 과정에서 발생 오류를 보기 무슨 여기서는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 에러가 있고 정책 평가상의 에러가 있어. 성수교과는 배웠어. 갑돌이는 다시 한번 어린이는 우유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장했다. 무슨 요가? 성수교과 일명 선정요가는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배웠어. 2번 성수교과는 금평의 오류가 아니라 정책평가 타당도를 제한하는 오류다. 정답 2번. 패링에서 40번 문제가 작년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였죠. 때로는 관대화, 실제보다 점수를 허게 준다. 관대화, 실제보다 점수를 짜게 준다. 엄격화. 관대화하고 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면 뭐였지? 총계적 오류보다
총계적 오류. 이게 시험에 나왔다. 정답은 5번이죠. 41번은 이제 평정 과정에서 논리적 상관관계에 있는 양 요소 중 하나의 요소가 특별히 좋거나 혹은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상관관계에 있는 다른 요소도 높게 혹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 이러한 근평의 오류를 갖다 우리가 논리적 오류. 예를 들면 갑돌이는 키가 크니까 덩크슛도 잘할 것이다. 참여 거짓이야 거짓. 이런 것 갖다 우리가 논리적 오류. 그래. 논리적 오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42번이 근무성적 평정의 방법 중 평정 요소의 합리화 문제, 연쇄효과, 헤일로 이펙트, 연쇄효과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뭐지? 도표식 평정법. 하나의 평정 요소가 나머지 평정 요소 다 영향을 미쳐. 예를 들면 갑돌이는 성실하니까 청렴도 하고 근무도 잘할 거라고 착각한다. 뭐다? 헤일로 이펙트. 우리말로 연쇄 반응, 연쇄 효과죠. 어디서 나타난다? 도표식 평정 척도법. 3번이 정답. 자, 3번. 근평 의료부터. 임용된 이후 단 한 번도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 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하게 되었어. 최소 연부 듣지. 이로 인하여 이 직원은 평소 요소 중 직무수행 태도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까이 있다 뭐다? 근접 오류. 다른 말로 시간적 오류. 정답은 2번이죠. 근접 효과로 인한 오류. 44번.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으로 볼 수 없는 행정윤리, 직업윤리, 행정윤리, 권위주의적 사고 및 관직의 사유가 나쁜 거죠. 과도한 정부 규제 및 비현실적 법규 나쁜 거. 연공서열 짬밥, 연공서열 및 개인적 선호연 인사 나쁜 거죠. 정답 4. 내부 통제 장치가 확보되어 있을수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 통제 장치가 되어 있을수록 민주적인 거야. 정답은 4번. 마지막 낮은 정치 발전 수준 저효율이죠. 공직 부패 45번의 포인트는 거야.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다 이거야. 중에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어. 그럼 부패를 방지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돼.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모두 완화시켜야 돼. 꼭 정리해야 돼.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완화해야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 두 번째는 규제는 필요하기야. 규제를 안 해버리면 시장 실패, 규제가 지나치면 뭐다? 정부 실패.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경제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돼. 정확히 경제적 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시켜야 돼. 마약 처먹는 것은 강화시켜야 돼. 인허가 같은 것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선별적으로 완화시켜줘야 돼.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규제 있는 곳에 부패 있어.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려면 경제적 규제든 사회적 규제든 모두 완화시켜야 돼. 그럼 현대에서 규제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 경제적 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시키고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죠. 정답 1번. 36번 이제 행정권의 오용, 행정권의 보다 남용행위를 말해. 자기 부자기, 행정권의 오용, 행정권의 보다 남용행위. 의약품을 남용하지 맙시다. 그러지?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남용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정답 1번이야. 실책을 은폐했다. 비윤리적 행위, 불공정한 인사, 무산일, 고속도로 통행로 착복했다. 입법부에 편향된 의도 이런 것. 정답은 1번이죠. 재량권 행사. 47번. 자, 부패 유형이 나오는데 선의의 거짓말은 용서해주자 백세 부패. 예를 들면 명절날 떡값 명목으로 뇌물 받았다. 좀 용납해주자 백세 부패. 뇌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뭐다? 흑색 부패. 일부 집단은 관대함을 베풀고 일부 집단은 처벌하자. 회색 부패. 나눠봅니다. 1. 잘 봐.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동의를 받기에 관련 공직자가 문제없다고 거짓말했다. 선의 거짓말이잖아. 용납해줘야 되지. 무슨 부패? 백세 부패. 정답 1번. 47번. 좋은 문제야. 별표합니다. 별표.
2번. 제도화된 부패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뭐다 급행을 준 거야. 인허가 받을 때 빨리 받아서 급행을 준다. 이건 하나의 보다 제도화된 부패야. 이것도 제도화된 부패죠. 사입출용 별표하고요. 3. 일탈행위. 일탈형 부패는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일탈형 부패. 4. 이제 개인 부패. 개인 부패는 공무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금을 행위했어. 공금을 행위했다. 뭐다? 개인 부패. 5번. 백색 부패는 이론상으로는 일탈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한다면 백색 부패.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반대니까 뭐다? 흑색 부패. 일부 집단은 처벌하시오. 일부 집단은 관대함을 베푸자면 그레이보다 회색 부패. 48번. 제도화된 부패. 체계적 부패 그러죠. 이제 우발적 부패가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돼 있단 말이야. 제도화된 부패. 뇌물 받는 사람이 칭찬받고 뇌물 받지 않는 사람은 처벌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도화된 부패야. 이상한 거죠. 봐. 1. 부패 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뇌물 안 받는 놈을 뇌물 안 받는 공무원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복을 가해. 너 왜 뇌물 안 받아? 제도화된 부패죠. 2번. 부패 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이야. 부패했다. 괜찮아. 관대한 처분을 내립니다. 3번.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 규범을 대적범.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는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은 삼진아웃 시키겠다. 말만 그러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거야. 뭐다? 제도화된 부패. 4번이 잘못됐네. 공식적 행동 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 일상화 노후. 공식적 행동 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략한 상황이야. 공식적인 행동 규범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래야 돼.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5번. 민원 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 제도 부패. 반대가 바로 우발적 부패야. 우발적 부패. 반대는 우발적 부패다. 49번. 부패 이유와 그 이에 대한 설명을 아까 방금 앞에서 했던 건데요. 정답 1번이죠. 선의의 거짓말은 용납하자. 회색 부패가 아니라 백색 부패. 50번. 50번도 아까 똑같은 문제.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리가 먼 것은 사회적 규제든 경제적 규제든 모두 완화시키죠. 완화. 정답 1번. 51번. 공직자윤리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서. 부패방지. 그 법률서 다시 한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내부고발자 보호법은 어디 있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더라. 1번이 정답이네. 재산 등록 및 공개,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공직자 윤리법이죠. 정답이 1번. 50명. 공직자 윤리법이 나왔죠. 업무 1. 원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했고요.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을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도록 하였다. 그래서 갑돌이가 고위공직자로 퇴직했다.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돼. 요즘 문제되는 게 진경준이라는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뭐 얼마 120억인가 얼마 뭐 벌었다고 그러지? 그런 것들. 공직윤리위원회. 3번. 재산 등록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4급이야. 4급 이상. 또 정부 출연기관이면 예외적으로 권력이나 금전과 관련된 부처는 7급 이상. 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런 데는 7급 이상으로 하여금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에 보유재산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케 함으로써 재직 중 재산의 부정한 증식을 방지한다. 또 1급 이상 공무원은 공개까지 돼. 뭐다? 공개. 4급 이상은 등록만 하면 돼. 1급 이상은 뭐까지 된다? 공개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은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개정돼 있어. 취업할 수 없어. 정답 4번. 재산 공개 대상자는 공개 대상자는 정무직 공무원, 특히 1급 이상이 해당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페인 연결서 53번.
공직윤리와 부패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히슬 블로우님. 내부 고발자는 어디 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을 맞고 2. 공무원의 구체적 의무는 뭐 정치적 중립이면 뭐 겸직금지 의무 이런 거. 시행령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죠. 3.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가공무법에 규정되고요. 4.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제는 도입됐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입법 발의한 게 바로 주식백지 신탁제도 있어. 95년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는데 도입돼 있어. 이것만 한 거야. 1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되고 주식을 사고 팔도 해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런 제도를 주식백지 신탁제도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근데 맹점이 많더라고. 안철수 국회의원이잖아. 주식 가지고 있잖아. 이거 가능하냐 이거야. 원래는 불가능한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면 주식을 보여도 되는데 안철수는 그래서 정무위원회는 갈 수가 없어. 주식과 관련된. 근데 어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데랑 가는 거야. 외교위원회 이런 데 같은. 외교통상위원회. 거기는 예외야.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의무가 있죠. 54번 부패 유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혹은 공금을 횡령한 것은 뭐다? 개인적 부패죠. 그다음에 뭐 일탈형 부패 아까 개인적 부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관행이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이 발생되죠. 4. 인사권자가 뇌물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것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돼. 공금을 횡령한 것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돼. 5번 잘 봐.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의나 기업활동 이축을 방지하게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직자가 거짓말했다면 회색불이 아니라 뭐다? 백색. 화이트 커럽션. 정답 5번. 자,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55번. 1. 경력직 공무원. 아까 했죠? 신분문제 된다 맞고 경력직 공무원 두 가지.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정직 공무원. 2번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맞고요. 투수경력직은 반대로. 투수경력직은 정무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이야. 그다음에 4번이 어떻게 됐냐.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여기까지 맞았어. 여기 맞은 뒤에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은 거의 뭐 차관급, 장관급이야. 이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야. 정답은 4번이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은 정무직 공무원. 5번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정원의 직원은 다 특정직 공무원이다. 56번이 국가공무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뜻이 잘못된 것은 전직. 전직이 뭐냐? 직렬을 바꾸는 거야. 행정직렬에서 사서직렬로 바뀌었다보다 전직 그래. 전직 시험. 정답 1번이야.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2번 직군 아까 했죠? 직무의 성질 유사한 직렬군. 정급.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 등급에 배정한다. 직료.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 같은 직무군.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군. 아까 배웠던 대로 정답 1번. 중앙인사행정기관장이 아닌 사람은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행정처장, 헌재는 사무처장, 선관위도 사무총장. 국가는 감사원이 아니라 인사혁신처보다 인사혁신처장이야. 정답은 3번. 감사원 사무총장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누가 관리한다? 인사혁신처장. 정답 3번이네요. 58번. 자,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 성격을 가지고 있죠. 공무원의 징계, 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혁신처에 소속돼 있죠. 소청심사위원회.
1.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소합니다. 구속력 있어. 맞고요.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각하가 보다 기각시켜보다 기각한다. 이거야. 기각한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를 해야 되겠죠. 4.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기회를 주지 않는 결정은 무효다 이거야. 5. 소청 사건의 결정은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눌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럴 때까지 소청인의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59번 인사청문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게 있고 법률에 규정하는 게 있어. 장관들은 다 청문회 대상이야. 좀 높은 사람들.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은 제외야. 힘이 없잖아. 파워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씨는 아니야. 정답 4번 공정거래위원장 해당됩니다. 빅4 권력형 빅4기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당연히 인사청문회 대상이죠. 장관도 당연히 인사청문 대상자다. 60번 징계제도 행정사 1회 시험에 또 나왔던 문제인데요. 1.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하는 거야.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회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회장이 하는 거고 5급 이상 공무원은 장관이 하는 거야. 소속 장관.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회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회장이 하면 돼. 2번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 유용액의 5배야. 5배 내. 5배 내의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 요구할 때 몇 배다? 5배. 그리고 3.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는 처분권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처분권자의 경우에는 처분 채점권자는 국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죠. 5.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회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급 상급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징계위원회 어디 있다? 국무총리 소속. 갑돌이 징계가 너무 낮아. 더 무겁게 좀 처벌해 주세요. 징계위원회. 5.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효인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하지만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3년.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해. 단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61번 공무원의 징계를 묻죠. 징계. 징계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징계하고 직위해제를 비교해야 돼. 또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제를 비교해야 돼. 행정사 우리 1회 시험 문제 징계제도, 3회 시험 문제 직위해제. 지금 계속 두 번 겹치는데요. 징계제도는 가벼운 징계부터 무거운 징계로 나가보자. 가장 가볍다. 견책, 그 다음에 감봉, 월급과 감봉, 경징계, 정직, 그 다음에 강등시킨다. 그 다음에 해임, 가장 무겁다 보다 파면. 이게 많이 나오죠. 3년간 재임용 금지, 5년간 재임용 금지. 1월 이하, 3월 이하. 한번 해봅시다.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동안. 1. 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으로 6개월간 승급정지. 6개월 승급정지. 이제 플러스 6개월만 하면 돼. 계속 6개월씩. 2번.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연마다 3분의 1을 까는 거야. 12개월간 승급정지. 6개월 더 하니까. 3. 정직.
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야. 3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가 6개월 되면 18개월간 승급 정지야. 정답은 3번. 해임은 강제퇴직으로서 3년간 재임용 금지. 파면 더 부서. 파면은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금지. 정답 3번. 야, 공무원 보수를 묻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민간 보수를 비교하니까 대외적 상대성이야. 대내가 아니라 대외적 상대성. 1번.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계급제는 생활급, 뭐다? 생활급. 2번.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할 때도 동일 노동에 동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야.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보수. 이게 바로 직무급이야. 직무급. 원칙한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노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어 보수 결정이 불리해. 노동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은 불어. 금지하고 있잖아요. 임금 투입 못하는 거야. 4. 공무원 보수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사회윤리적 요인은 공무원은 공공에 대한 봉사직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관념 기준을 두죠. 최저 생계비 기준되는 게 바로 사회윤리적 요인이야. 5번. 미국, 영국, 우리나라. 미국, 영국의 공무원 보수 수준 결정은 대외적 상대성을 따라 미국, 영국, 우리나라는 공무원 보수하고 민간 보수를 비교한다 해서 대외적 상대성 중요합니다. 정답 5번. 여기 3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 갑돌이는 여당 편 들어도 안 돼. 야당 편 들어도 안 돼. 언제 강조했다? 실적제 인사항제에서 강조했죠.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거의 안 지킵니다.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 안 지키잖아. 근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야당한테 몸려 맞는다 이거야. 탄핵한다고 또 달라든다 이거야. 그런 게 있죠. 1.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력성 없고 노. 정치적 중립이라 해서 정치적 무관심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정답 1번이야.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3. 행정의 계속적인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서 언제 강조했다? 실적제 인사행정. 최초는 1883년 펜들턴 액트, 펜들턴법에서. 4. 공무원 집단의 정치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5.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공평부사한 입장에서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자. 정답 1번. 64번 문제를 정리해보죠.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거리무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이 있더라고. 1.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 정당에 가입하면 안 돼. 2번째. 투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사적 견해를 주는. 나 이번에 선거하겠다. 나 이번에 투표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정답 1번, 2번. 3.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거 아니겠지. 4.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운동하는 거 안 돼. 마지막 5.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나 이번에 투표하겠다 안 하겠다. 이건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정답 2번이죠. 65. 요즘 이제 강조한 게 플렉시블 거버넌스, 탄력 있는 정부, 유연성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MPM이야. 신공공관리를 말하는 거죠. 정부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관리 융통성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팀 에도크라지, 팀제, 총액 인건비. 총액 인건비가 요즘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기준 인건비 제도 이렇게 바뀌었죠. 같은 거야. 총액 인건비. 이것도 신축성 맞아요. 개방의 명받고 실적주의는 법대로 하자. 경직성을 띠는 거야. 정답 1번. 정답 4번은 틀렸다. 계약제 도입, 성과급 도입.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